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읽던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팽수의 시대입니다. 예, 인싸담당자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 이미 작년부터 팽수의 시대가 됐죠. 팽수의 시대가 됐는데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읽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저자분을 제가 함께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면 단순히 팽수의 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소장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하는 일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일입니다. 주로 시장과 산업이 바뀌면 다들 궁금하잖아요. 특히나 궁금한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고 못 벌고 위기가 생기고 기회가 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해서 왜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를 주로 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이게 취준생 저희가 보는 채널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생겼어요. 트렌드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십니까?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고 그냥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1차원적으로 들었거든요. 우선 트렌드 분석은 네. 오랫동안 쌓인 정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 분석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야지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 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우선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소비자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연결된 게 많겠죠. 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소비의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많이 써보고 누려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답을 찾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 되는 게 뭐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정보를 보고 저널도 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잖아요. 트렌드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건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쌓은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분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트렌드 분석 전문가이시고 저는 이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교집합이 그럼 과연 이 코로나19로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영상 올라올 때도 이어지고 있을 텐데 계속 연기가 되고 지연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끝난 다음에 채용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네. 채용이 다시 좋아지고 이런 말 듣고 싶겠지만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라는 방식 자체가 네. 사실은 옛날 모델입니다. 한 번에 다 모아서 뽑아놓고 관리하기는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소양 갖췄다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대졸자들 쭉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전하는 기업들 많죠. 사실 공채를 수시로 바꾼다라고 하면 제일 속상하겠죠. 취준생 입장에선. 공채가 좀 더 안정적인 경로라고 생각했으니까. 안정적인 경로기도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수시 채용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수시 채용은 경력직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죠. 네. 왜냐면 당장 써먹을 사람이 필요한 건 거죠. 대학 졸업한 사람이 회사에 가서 당장 써먹는 존재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채용 시장이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지금 약간 스펙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시험 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차츰차츰 없어지겠어요. 시험 다 미뤄지고 있으니까. 시험 못 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스펙 중심으로 왜 가는지 아세요? 스펙으로 뽑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와서 뽑는 게 아니고요. 뒷말 나올까 봐 그래요. 맞습니다. 공정화 이슈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실게요. 기업은 기업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건지 사람을 뽑으려고 기업이 존재하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자기네에게 가장 최적의 사람들을 뽑는 방식을 각 기업마다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각 기업마다 못 가지게 되죠. 네. 한국 사회가 정한 룰들이 있잖아요. 취준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익숙해진 걸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이쪽 채용 분야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나름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시 채용은 가속화가 될 거고 가속화 수시 채용이 되면 결국 신입은 뽑긴 뽑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더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 잘 뽑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처럼 대학교 1, 2학년의 인턴 체험형 인턴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돼서 그 친구들은 경험을 하고 그냥 데이터 DB로 쌓아놨다가 이제 취업할 때쯤 될 때 수시를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약간 미국이랑 비슷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는
좋은 기업 가려고 네.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씩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이 사람은 사회적인 경험은 없어요. 네. 필드에서 쌓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다만 저기 좋은 데를 가야지 보통 소위 얘기하는 뭐 좀 작은 기업에 이런 데 가서 쌓는 것보다 처음 시작을 큰 데서 이 방식 있잖아요. 네네. 옛날엔 그게 맞았어요. 예예. 갈 수 있는 데서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사실은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진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걸 펼쳐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네.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이것저것 자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자기 사업도 벌려보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면 네. 20살만 돼도 알아요. 아,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다들. 네. 다들 입시만 하다가 대학 가서는 또 대학 취업 준비만 하다가 그걸 가지고 사회에 써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가 뭘 잘하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자기 걸 좀 쌓아야지. 그래야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뭘 잘할 수 있을 건지도 네. 거기에 필요한 내 능력이 뭐가 있는지도 자꾸 알고 쌓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펙이라는 것도 지금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쌓는 거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쌓긴 쌓는데 웬만큼은 쌓지만 특출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찾아내면 한 가지다 다 몰아서 쌓으면 남들보다 아주 탁월한 뭔가가 뾰족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전 엣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거죠. 뾰족하게 하나라도 네, 하는 거. 소장님이 지금 취준생이에요. 솔직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소장님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진짜 취준생이 되셨다. 그리고 내 앞에 취업을 해야 돼. 그리고 돈을 안 벌면 하루하루 힘들어. 이 상황에서 어떤 거 하시고 싶어요? 우선 취업 준비는 안 할 거예요. 네. 취업 준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팔 게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뭔가를 팔았겠죠. 제 컨텐츠를 팔건.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 컨텐츠 이거는 좀 버는데 학생들은 사실 아직 컨텐츠 본인의 컨텐츠 소장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경영 사이트에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 컨텐츠를 쌓는 방법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자기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는. 맞아.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본 게 없으니까 콘텐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뭘 해보고요, 우선. 뭘 해보고. 뭐든 해보고, 네. 뭐든 좋아해보고, 네. 뭐든 경험해보자. 이러고 아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알죠. 네. 그것도 한 개 먹으면 모르죠.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야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저걸 알죠. 네. 마찬가지예요. Just do it.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냥 뭐든지 일단 해야 맛있는지 알고 일단 해야. 그렇죠. 이게 자기 인생이에요. 네.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어떤 직업 가질지 아니 자기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이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 좋게 어디 들어간 기업의 그 역할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역할이고 내가 잘하는 역할 이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의 운이면 로또를 사는 게 낫죠. 그렇게 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그 투자하는 시간을 보통은 언제 하냐면요. 보통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투자 안 하고 지금 와서 속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속상해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그 팽수의 시대라는 책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팽수가 원래 아동용 컨텐츠를 만들었다.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했다가 아니다. 노선 바꾸고 아니다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박을 났고. 그리고 팽수는 헤엄쳐서 왔어요 여기까지. 남극에서부터. 그 팽수의 시대라고 지금 책을 내셨는데요. 네. 왜 작년을 팽수의 시대로 딱 사실 누가 생각해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 포인트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팽수 현상만 보고 이 제목을 잡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우선 트렌드 분석가라는 직업은요. 뭔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면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궁금한 게 아니고 다들 궁금한데 네. 누군가는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주면 또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팽수가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그 팽수가 단지 특이한 캐릭터가 등장했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캐릭터 산업이건 미디어 산업이건 기업에서 채용을 생각할 때도 20, 30대 뭐 어떤 상이 됐건 반대로 팽수가 생각하는 상사들의 상이 됐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합체가 사실은 팽수라는 캐릭터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걸 분석해야지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한국 사회가 어디에 반응하고 한국인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알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시대의 한국인에게 뭘 어떻게 다가설 건가에 대한 답을 찾겠죠. 제목은 엄밀히 팽수의 시대지만 책 속에는 팽수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팽수를 통해서 본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회가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고 펭수의 시대가 됐을 만큼 펭수가 뜬 이유는 펭수가 운 좋아서 뜬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진화와 있는 단계에서 펭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펭수의 시대 책을 읽으면서 뭐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은데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 직무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막 적어놓고 저희 회사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막 찾았거든요. 특히나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연 이거는 소장님이 꿈보다 해몽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PD가 그걸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하지만 그 기획력, 아까 말한 그 젠더 이슈도 다뤄놓은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펭귄을 갖다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펭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써있더군요. 한국에서는 뽀로로라는 펭귄이 떴으니까 나도 대한민국에서 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온 캐릭터. 이걸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펭수가 갖고 갔던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바뀐 것도 많지만 네네네. 자기가 펭귄이라는 상황, 펭귄이 네.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성을 네네. 활용하는 측면들은 초창기부터 가져갔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네. 어떤 답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할 겁니다. 네. 하다가 보면 아 이게 좀 바뀌었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네. 빨리 그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짧게 취준생들한테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시즌 좀 어떻게 보내라. 이 시즌 좀 어떻게 극복해라.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할지, 어떤 직업에 관심 가져볼지를 뭐 첫 번째 결정해보는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 마음껏 해야 돼요. 이걸 괴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과정의 첫 단계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뭐 지금은 웃으면서 풀어나갈 시기라고 봐요. 이렇게 너무 바쁘시고 지금 뭐 기업에서 요청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 just do it. 그냥 일단 하세요. 하셔야지 여러분 인생이 좀 바뀌고 또 행복한 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펭수도 했습니다. 펭수도 했다. 지금 우리 펭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펭수처럼 무언가를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